네, 어제 보도드렸습니다만 김양권 북한의 그 대남 비서가 사망했죠. 교통사고였는데 애도문과 관련된 몇 가지 소식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처럼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 장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일단 이제 실제 숨진 김양권의 모습까지 사진이 공개됐고 저희가 오후 5시에 들어온 북한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찬찬히 보면서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신문에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 완전히 이 기사로 도배를 했군요. 김정한 기자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절절한 애도의 심경을 표했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금시라도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고 일어날 것만 같다고 함께 손잡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일들을 앞두고 이렇게 간다는 말도 없이 야속하게 떠나갔는데 라면서 네, 그런데 조금 더 있습니다만 33살의 김정은이 굉장히 나이 든 사람의 애도사 비슷한 느낌을 밝혔네요.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아버지 뻘인데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추모하는 듯한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번 따뜻히 잡아보고 보냈으면 이다지 가슴 허비지는 않겠다고 하시며 싸늘하게 식은 혁명동지의 시신에 손을 얹으시고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해 하시었다라면서 애도의 심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노동신문 오늘 아침자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건 동지의 빛나는 한 생을 우리 당과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면서 노동신문이 김정은의 이야기를 또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표정 보시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떠뜨릴 것 같죠? 김정은 네. 표정.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잠시 후에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전옥현 차장님. 그러니까 이제 국가정보에서 북한을 쭉 보면서 공직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것, 이 정도의 격식과 이해를 좀 갖춰야 되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교통사고로 하는 것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네. 애도의 뜻을 표하는 건데 네. 첫 번째로는 이게 이 말의 흐름, 네. 그 김정은의 그 감정의 정서의 네. 흐름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논리적이라 네. 과연 김정은이가 일반적으로 통치할 때의 행태를 보면 네. 저렇게 논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냐.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최고 통치자들한테는 북한에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말씀 자료라고 오늘 이렇게 가면 이 말씀 하십시오라고 써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써줬는데 저희들도 뭐 말씀 자료에 올라온 걸 많이 보고받고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 네. 과연 김정은이가 지금 3년, 4년 사이에 보여준 능력을 볼 때 네. 그 잘 써준 말씀자들을 소화해서 네. 지금 저렇게 노동신문에 나온 대로 멋있게 애도의 뜻을 펴왔겠느냐. 네. 말은 대충 했지만은 네. 노동신문도 다 선전선동부에서 마지막 다 검열해갖고 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료에 맞게 다시 한번 노동신문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인쇄해서 나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보면요. 실제로 김정은이 좀 많이 우는 모습 같습니다. 저게 스틸 사진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양건의 주검 앞에서 저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이게 임무 수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이제 맞고 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인데 네. 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애도의 뜻과 네. 최고 통치자의 애도의 표현은 네. 이 격이 다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네. 부하가 세상을 떠났을 때 틀리는 애도는 네. 그렇게 펑펑 우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네. 북한 최고 지도자에 맞는 눈물과 네. 거기에 맞는 표현으로 애도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건 저 노동신문에서 저 사진을 공개했을 때는 뭔가 주민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싸늘하게 식은 김양건의 주검 앞에서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나왔던 소식 중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났을까? 어제도 저희가 전옥현 차장님과 그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요. 묘하게 오늘 아침 통일부가 어제 나왔던 자유북한 방송의 보도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김정한 기자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보도 내용 뭐였습니까? 네. 신의주에 있는 측정기구 공장 시찰 뒤에 평양 복귀 중이었다. 네. 군 번호를 단 무역 트럭과 추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김양건이 숨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제가 잠시 후 이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랬고요. 오늘 통일부가 설명을 냈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북한에서 새벽에 돌아다니는 차량 가운데 군 트럭이 많은데 군 트럭의 특성상 시야가 좁고 사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단순 교통사고로 본다고 통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어제 자유북한 방송이라는 그 매체도 그게 큰 매체가 아니고 북한 내부의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정부의 생각과 비슷하게 하루 먼저 읽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도 이제 중요한 정부 부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부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네. 이 국정원을 비롯해서 관계 정부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양건 사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 협조를 받아서 네. 이렇게 통일부가 발표한 것 같이 이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국정원에서도 어제 단순 사고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일단은 국회에 네.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단순 사고다라고 결론을 맺는 건 그 특별하게 의미 네. 특이하지 않은데 그 사고의 경위 즉 네. 군 추락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는 네. 그 조그마한 매체의 내용을 통일부가 그대로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그 매체의 신뢰성을 네. 통일부가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네. 보도해준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네. 조금 검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이럴 때 통일부가 스스로 북한 내부의 정보를 파악할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대체로 좀 제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도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네.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네. 출처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네.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정보의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이 뭐 물론 공연한 의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거가 있거든요. 최근에 러시아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장면 지금부터 보시면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태양 아래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조작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저게 어떤 장면인가요? 저게 네. 자, 박수 치는 모습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 반응을 유도하는 사람이 다 있군요. 네. 다시 저렇게 박수치는 모습인데요. 네. 해외에서 저런 것을 이제 조작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 아이 표정에서 보시듯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뭔가 두리번 거리고 주위의 눈치를 보는 듯한, 다시 말해서 제작 환경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의 다큐멘터리 작가가요, 이제 집이랑 이렇게 부모, 직업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이제 나오는 건데, 진짜 몰래 좀 찍어봤더니 저렇게 자, 박수 쳐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다큐멘터리가 더 이상 아닌 단계, 영화의 단계로 들어선 것 아니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래 이 다큐를 제작한 그 감독은 네. 러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다큐 제작 그 거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래 북한 내의 주민 생활상을 네. 정말 있는 그대로 다큐 제작이니까 네, 네. 그대로 보여주려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네. 촬영을 하는 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부모 직업이라든가 네.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인터뷰했을 때하고 네. 실제로 촬영할 때 가보니까 좀 틀린 걸 느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근거가 어디서 이제 나타나냐면 네. 그 소녀가 얘기한 자기 집을 갔답니다. 네. 근데 가보니까 조그마한 집에 산다 했는데 가보니까 엄청 화려한 집이에요. 네. 그래서 부엌을 딱 봐서 천장을 열어봤더니 찬장을 열어보니까 네. 잘 사는 집이라고 했는데 찬장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잘 점검을 해보니까 네. 그리고 촬영 전후에 이제 이 카메라 스위치를 꺼놓지 않고 네. 계속 켜놨습니다. 네. 그랬더니 영화 감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보니까 네. 북한의 이 관계 기관원들이 네. 전부 어떻게 제스처를 써라, 어떻게 말을 해라, 어떻게 행동을 해라, 전부 지시를 하고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날조해서 네. 촬영에 응한 걸로.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제영화제에 네. 올라가가지고 네. 아주 좋은 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을 받았지만 사실 북한 전체가 한편의 무대에서 벌어진 것처럼 누군가 지휘하고 사전 각본 짜고 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래 북한에서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네. 체제 선전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외국인 그 감독이 와서 촬영하는 것도 체제 선전을 위해서 관계기관, 특히 모든 북한의 영화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인 총동맹이라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또 검열을 받고. 네. 그런데 이 감독은 아주 역시 그 노련해가지고 이 스위치를 다 켜놓은 상태에서 네. 특별하게 민감한 부분은 별도로 편집을 빼놓고 네. 또 몰래 숨겨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열을 피해가지고 네. 국제 영화제까지 출품하는. 그러면서 북한의 실상을 네. 정말 제대로 이렇게 조작되는 실상을 이제 국제사회에 선보이게 된 것이죠. 다큐멘터리보다 다큐멘터리 이후의 일들이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을 다 보여주는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